자, 김봉신의 오차범위 시간입니다. 여론조사에 담긴 민심 그리고 우리가 놓친 민심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그리고 맹영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첫 여론조사를 하는 시간인데 또 뉴스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희가 소개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분석하는 좀 시간이라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조금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서 또 분석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녹취록이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네. 이렇게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를 한 건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노이즈 소리가 많은데 아무래도 바람 소리 같이 들려요 이게. 그래서 뭐 어디 이동 중이거나 뭐 이렇게 좀 녹취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취고요. 방금 뭐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의 통화 음성 파일입니다. 당시는 그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그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 통화 다음 날 그 김영선 전 의원이 그 경남 창원의창 후보로 의결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말에 여기서 뭐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런 얘기를 하자 명태균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까지 공개가 된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 공천 개입 의혹을 좀 강하게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라고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불법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고 이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지금 분석 중이라서 분석이 끝난 뒤에 더 공개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녹취가 있다라는 점도 시사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대변인실 명의로 그 언론 공지 형태로 나왔는데 요약하면 첫째는 당시 윤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공천 지시를 한 적도 없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 이 얘기 하나 있고요. 김영선 후보는 당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 요 해명 하나 더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윤 당선인과 명 씨의 통화는 중요한 내용 아니고 명 씨가 그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저 그냥 좋게 얘기한 것뿐이다 라고도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눈에 띄었던 점이 그 이준석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또 첨부를 했어요. 예. 그 점이 좀 눈에 띄었고 그리고 요 해명만 봤을 때는 대통령실이 그 대화 자체가 있었다.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기존 해명이 좀 거짓이라는 점도 증명이 된 거예요. 기존에는 경선 이후에는 명 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당선 직후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의원은 또 즉각 반응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면서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양두구육을 넘어서 이제는 인면수심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인면수심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은 공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이런 일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식의 보고가 있는지도 처음 들었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자, 녹취가 하나 더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는 듯한 내용인데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거는 이제 명태균 씨가 누군가 옆에서 이제 웃음소리가 살짝 들리죠. 그러니까 지인에게 2022년 6월 15일에 이제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김건희 여사로 이제 거의 보이는데 이제 뭐 그 워딩이 있는 거죠. 아니 오빠 명 선생님이 그거 처리 안 했어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전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일단 김봉신 대표님은 이거 오늘 지금 뭐 하루 종일 이거 지금 뉴스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해졌네요. 만약에 명태균 씨 녹취가 맞다면 오빠는 친오빠가 아니다. 대통령이다라는 거는 이제 맥락 속에서 드러난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이것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지금 아까 노이즈가 좀 많이 섞여 있었지 않습니까? 네. 들어보라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국민적인 여론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 그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 나왔던 어떤 태블릿 PC와 같은 그러한 움직이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긴장감을 국민 많은 분들께 줄 수가 있겠고요. 그 결과로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여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도가 높아서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특별감찰관제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를 좀 숨기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다 종합을 하면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당신은 뭐 당선자라고 하는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이러한 행보와 메시지에서 같이 협조를 하고 물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그 언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어떤 대리를 했건 아니면은 무엇을 했건 간에 하나다 한 몸통이다 이렇게 인식되게끔 해서 사실 이렇게 되면 여권이 답이 없어요. 답이 김건희 여사를 못 나오게 한다고 해서 이제 대통령의 긍정률을 높이고 국정에 있어서의 동력을 회복하고 하는 그 과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여권이 답을 못 찾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특별감찰관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 난국을 돌파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이거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그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금 보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게 태블릿 PC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국정농단 초입에 있었던 태블릿 PC를 확보한 것 같은 파괴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발생한 일이니까 이게 뭐 이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아직 나왔을 리는 없고 그동안 이제 명태균 그리고 김건희 논란 이렇게 관련된 여론조사들이 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거를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지난 전국지표 조사 같은 경우로 좀 보시면은요. 여기 잠깐 이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고요. 국내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고요. 이거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각종 의혹 구체적으로는 안 갔고요. 각종 의혹에 연관된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한다가 73% 나왔습니다. 여기서 깜짝 놀랄 건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57%는 동의한다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대충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권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10분 중에 6분은 대외 활동을 김건희 여사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가 되는 겁니다. 진영을 막론하고 그 진보든 뭐 중도든 보수든 어쨌든 다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데 보수에서도 57%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건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넘어서는 이런 게 나와서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뭔가 의혹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공천 개입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이권 개입, 뭐 창원 산단 지정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좀 뜨거운 게 여론조사 조작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는 의혹도 그러니까 몇 개를 이제 500개 한 1000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00개만 해가지고 뭐 곱하기 2를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의혹도 있고 또 하나는 미공표 혹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윤석열 캠프에 보고를 한 거 이거가 좀 이제 논란이거든요. 원래는 이거를 자체적으로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제출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캠프에 제공을 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좀 여부를 좀 알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일단 해서 굳이 이제 다른 목적으로 했던 여론조사를 그와 같이 아니면 이제 비공표용으로 했던 것을 캠프에다 제공하는 건 기부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거를 선관위에서 본다면 정치자금법과 관련돼 가지고 들여다볼 확률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지는 행위, 뭐 샘플을 없는 샘플을 만드는 건 그린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복붙해 가지고 샘플 크기를 늘릴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수치에다 곱셈을 한다던가 특별하게 다른 형태의 보정치를 준다던가 하여튼 데이터에 손대는 모든 행위가 만약에 공표용이면 그거는 열심히가 굉장히 통제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그렇군요. 없죠. 예. 그런데 이게 비공표용이니 그걸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공표용 조사를 그와 같이 데이터를 만진 후에 이거를 어떠한 이득을 경제적 뭐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인지 예. 아니면 그렇게 바뀐 데이터를 가지고요 캠프에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다시 보여줘서 이거는 공표행위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 건 공표행위입니다. 제가 만약에 보면은 보고서 이제 덮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누군가에게 보여줍니다. 뭐 사실은 당직자일 수도 있겠고요. 당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어떤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보여서 내가 이렇게 높게 나왔으니 높은 득표를 하고 있으니 득표를 할 것 같으니 대세가 나다. 그러니 나한테 와라라고 하면 그거는 공표로 물론 이제 선관위가 봐야 되는데 공표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요. 지금 현행법상.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관위가 이거는 이제 조사를 더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과연 이게 공표가 됐는지 이걸 가지고 공직선거에 무슨 영향을 끼치려 했는지 예. 그래서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선관위가 앞으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선관위는 그것을 들여다봤을 때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검찰의 기소 의견을 따라서 올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검찰은 그걸 또 보고 예. 법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아직 의혹 단계고 윤석열 그렇죠. 후보 이제 지금 대통령 후보 측이나 캠프 측에서는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했지만은 뭐 신용환 전 뭐 교수가 당시 캠프에 있었는데 이 명태균 씨가 작성한 이 여론조사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회의를 했다 뭐 이런 진실 공방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태균 기자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명태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큰일 날 짓을 제가 했네요. 예. 그 분위기가 좀 띄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지지했는데. 너무 무거웠는데 맹영균 기자한테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명태균 씨의 반응이 어떤 거가 나오고 이게 그럼 향후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될지 좀 관측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명태균 씨 반응이 나왔는데 그 CBS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그 명 씨가 이 녹음을 제공한 사람은 자신이 고용한 A 씨로 추정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공개한 이 녹취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한 게 아닌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 이러면서 이 중간에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되물었다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아버지 묘소에 묻어놓은 증거들을 다 태워버리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오늘 그 명씨 자택을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겠고요. 또 내일 국회 운영위가 또 예정돼 있거든요. 이게 피감기관이 대통령실입니다. 여기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지 또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오늘자 사설이 좀 눈에 띄는데 요 녹취가 공개되기 전에 이제 쓰여진 글인데요. 예.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과 있는 정치 브로커가 한 달 반 동안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대통령실도 검찰도 대응이 미온적이니 기이할 따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친 묘소에 자기의 녹취록을 다 뒀는데
뭐 파묘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취지의 네. 얘기를 하다가 오늘에다 불태우러 가겠다라고 예. 했는데 자택은 압수수색하고 거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거짓말 뭐 뻥카로 생각을 해서 검찰이 안 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봉신 대표님,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과거에는 김건희 여사 쪽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도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조사들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만 숨으면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총선 때의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예. 지금은 아니죠. 이제 검찰도 그 이미지가 김건희 여사 이미지가 약간 오버랩되는 듯한 그런 국가기관이 그렇게 느낌을 주다가 이제는 대통령 자신도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렇게 따지면은 그냥 뭐 읍참마속 하듯이 뭐 수사를 받게 하고 좀 이렇게 숨어 있어라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치권에서 한번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망으로 나오는 예? 거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적당히 그냥 이번 사안도 좀 넘어가려 한다면은 결국에는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에게 남은 2년 반을 식물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맡기기에는 국민들이 더 뭐 불행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또 분출되기 시작할 때고 그렇게 되면은 더 극단적인 목소리들 뭐 조국 혁신당에서 외치는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목소리가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대통령실은 이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한 이런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좀 선제적으로 좀 대처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거나 이런 분들이 뭐 권성동 의원이나 몇몇 분들을 빼놓고는 지금 거의 없고 한동훈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는 확인이 안 됐는데 어쨌든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하나만 요거 짚어볼게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과 북한 동향인데요. 지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목소리 준비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후는 오늘 07시 1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착륙하였으며 네, 오늘 그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거고요. 이 고각으로 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각도로 쐈다면 미국 서부 LA 그리고 워싱턴 DC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다. 이런 분석 나옵니다. 비행 시간도 86분, 고도도 7,000km, 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고요. 대통령실은 이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했고 윤 대통령은 어떤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ICBM은 이 통상 우리가 미국을 겨냥한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 백악관에서도 공개 입장이 나왔는데 션 세벗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서 이 북한 주민의 안녕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렇게 규탄을 했고요. 한미 양국이 서해와 중부 내륙 우리나라 그 서해와 중부 내륙 상공에서 공중 연합 훈련을 오늘 했거든요. 그 한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이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인 텔이라고 하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는 훈련을 했고 여기에 전투기 110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예, 뭐 이제 합참에서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거 검토하겠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ICBM이 이제 북한이 쐈고 지금 또 이제 우크라이나 여기에서 북한군이 지금 배치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무기 지원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ICBM 북한이 쏜 ICBM이 역대 최대 비행 시간과 거리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어떤 기술적 지원이 벌써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예. 김용현 지금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내부로 뭐 침투했다라는 보도가 좀 외신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 대표단이 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좀 종합된 다음에 정부의 기본 방침을 좀 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김용현 장관 말로는
파병은 우리나라가 파병하는 것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예, 뭐 파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네. 되는 사안이라서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쉽지 않아 보이고 특히 이제 155mm 포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미국을 통해서 60만 발을 지원을 했는데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8만 발을 추가로 지원하는 네, 이런 것까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홍신 대표님 굉장히 어수선해요. 지금 한반도 안보도 그렇고 국민들도 굉장히 좀 불안해할 것 같기도 한데 이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건 한국갤럽의 10월 4주 조사인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북한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 이것에 대해서 위협적이다, 위협적이지 않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위협적이다라는 응답이 우리 대한민국 73%입니다. 국민 중. 예,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뭐 4명 중에 3명 정도는 지금 현재 북러 간의 이제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3가지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군사적 지원, 비군사적 지원만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 군사적 지원은 13%에 그쳤고요. 비군사적 지원이 이제 66% 나왔습니다. 이게 10월 22일부터 24일간 조사가 된 건데요. 2022년 6월 대비해서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응답이 10%포인트 많아진 16이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군사적 지원에 찬성하는 응답은 상당히 적다고 봐야죠. 비군사적 지원을 선호하는 3명 중 2명에 해당하는 66% 그리고 아예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16%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러 군사 협력은 위협적이고 그렇지만 군사적 지원은 좀 안 된다라는 여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사적 지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살상 무기가 포함되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살상 무기가 포함된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바란다라가 생각한다면 이거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더 엄중하게 만들 가능성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러시아가 경고하고 있잖아요. 살상 무기 보내면은 가혹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군사적 지원이라는 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군사적 지원을 열기 시작하면 그건 뭐 무기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 그 효과 후폭풍이 우리 사는 데까지 어떻게 떨어질지는 지금 우려스럽다 이런 여론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거는 꼭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 밀착 이슈도 저희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경기 전망 관련된 지표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한국리서치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경기 전망 이거는 이제 향후 1년 경제와 관련돼서 경기 전망 또 살림살이 전망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데요. 이번에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이다. 58%로 조사됐습니다. 58%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번 조사했는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나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경기 전망을 그렇습니다.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58%면 10명 중 6명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또 살림살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나의 살림살이는 그냥 그렇겠지라는 정도의 응답이 꽤 있었는데 이것도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1,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해가지고요. 31%면 올해 들어 타이 기록입니다. 내 살림살이도 향후 1년 나빠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뒤에 이어지는 이제 박시동 평론가 모시고 경제 현안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의 오차범위,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맹영균 기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